기아차 통상임금 협상 타결과 관련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.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소송 기간만 하더라도 무려 8년입니다. 더 이상 끌기에는 노사 양측이 좀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에요. 그렇습니다. 일단 2심이 끝났고요. 만에 하나 이걸 또 대법원으로 가져간다? 뭐 아무리 빨라도 3년 정도는 걸리고 이게 뭐 5년, 6년, 7년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. 지금 중요한 문제는 기아차의 실적도 안 좋고 전반적으로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이제 기아차 노사가 통상임금 문제를 대법원으로 안 가고 이제 이번에 2심에서 끝낸 이유는 회사도 어렵고 자동차 산업도 어려우니까 이쯤에서 이걸 추스리고 달려가자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현대중공업이나 아시아나항공 등 지금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통상임금 소송 중인 기업들이 100여 개가 넘는데요. 이번 기아차 타결 소식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? 그렇죠. 뭐 노조에게도 또 사측에게도 많은 이제 함의점을 줄 것 같은데요. 이게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.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도 있고 그래서 끝까지 보자 이런 쪽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일단은 이제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, 뭐 식대 이런 것들은 다 포함시키라는 게 현재 법원의 어떤 중요한 이 판단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최종 확정이 되는 대로 속속 아마 타결이 될 것 같고 이번에 이 기아차 모델이 중요한 하나의 표본이 될 그럴 전망입니다. 네. 그런데 이번 합의에서 상여금 분할 지급안에 대한 합의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좀 의아하긴 합니다. 사실 노조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기다리면 이기는 싸움 아니었습니까? 그렇죠. 꼭 먹고 알 먹고를 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싸움이었습니다. 쉽게 말해서요.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보너스 상여금 지급을 매달 하지 않죠. 뭐 3개월에 한 번 한다든가 12월, 1월 혹은 추석, 설에 집중적으로 이제 몰아주게 되는데 참고로 기아차 같은 경우에 750%의 상여금을 주고 있단 말이죠. 근데 이걸 뭐 3월, 3개월 간격 이렇게 주다 보니까 실제로 이 보너스가 없는 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한 월 170만 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170만 원을 못 받는 한 163만 원의 기본급이 나옵니다. 이런 직원이 기아차는 1,000명, 현대차는 5,000명에 달하니까 이제 6,000명 정도가 최저임금을 위반된 채로 받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노조가 만약에 버티기만 했다면 최저임금 인상분은 인상분대로 먹고 이 상여금 포함되는 통상임금에 따른 앞으로 시간의 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 합의는 어떻게 됐느냐. 기존에 주던 750% 중에 600%를 매달 50%씩 12개월로 받고 나머지 150%를 한꺼번에 받는 이것들을 노조가 받아들임으로써 아마 노조 입장에서도 그렇죠. 이게 더 버티게 되면 뭐 막대하게 회사 부담이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? 이런 것들도 좀 감안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해봅니다. 그러니까 역시 노조 입장에서도 지금 기아차의 안방 산업을 고려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그렇죠.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영업이익이 1조 1,000억 원 이 정도였는데요. 한 2년 전만 해도 3조 원대 육박하던 그러니까 2년 만에 좀 반토막이 난 그런 상황이었고 이거 소송 비용으로 적립금을 거의 1조를 쌓아놓고 있거든요. 그렇다니까 빨리 이걸 좀 해결하고 달려가자 이제 이런 입장이 좀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당장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도 최저임금 이 사태로 인해서 이 노조가 임금 체계 개선을 요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아마도 이번에 모델이 돼서 이걸 그냥 최저임금을 막 없다고 해서 안 받는 보너스 안 받는 달을 막 올려줄 수는 현재는 없을 것 같고 이번에 기아차 하는 것대로 기존에 뭐 700%, 800%를 격월 혹은 몰아서 주던 거를 이제는 일부는 이제 매달 나눠서 주는 방식으로 상여금 체계도 바꿀 것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질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데 지금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실적이 이제 매년 다르잖아요. 그러면은 동일한 조건으로 또 임단협을 맺는 게 가능은 한 건지. 그렇죠. 게다가 지금 회사 하나하나가 다 이슈들이 걸려 있습니다. 가령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광주형 일자리 때문에 이거 가지고 또 새로운 임단협에 이게 또 타결점이 될 것 같고요. 또 한국 르노삼성 같은 경우에 르노삼성에 또 문제가 있고 현대중공업도 보면 지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이거의 이 합병 문제로 지금 양측 노조가 또 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어쨌든 통상임금 관련해서 이번에 기아차가 중요한 롤 모델이 됐다 하더라도 모든 향후의 통상임금 소송들이 모든 회사에서 이렇게 착착착 해결될까?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네, 평론가님 하나만 좀 추가로 여쭤볼게요. 결과적으로 이번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기아차 사측 입장에서도 최저임금 위반 논란을 이제 벗어나게 됐잖아요. 이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. 그렇죠.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이 기아차 같은 경우에 뭐 우리 대부분의 회사 같은 경우에
보너스를 석 달이라든가 혹은 뭐 추석 설날에 집중적으로 몰아주게 됩니다. 그러니까 보너스가 없는 달 같은 경우에 우리 최저임금 이제 인상이 됐잖아요. 뭐 8,300 곱하기 이제 뭐 최고 법정 뭐 주 근무 시간 다 하면 174만 원은 넘겨야 되거든요. 네. 근데 현대차, 기아차, 현대모비스 일부 직원 같은 경우에는 보너스가 없는 달에 기본급이 한 160만 원 정도로 그 달만 딱 보면 이 회사는 지금 최저임금을 위반한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그동안에 이제 회사 측은 이걸 분할로 쪼개서 나눠주겠다 이제 이랬더니 이걸 또 반발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왜냐하면 이제 노조 입장에서는 상여금은 상여금대로 받고 네. 최저임금 위반한 데는 최저임금 올려라 이렇게 분명히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?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분할 지급 쪽으로 노사가 타협을 한 겁니다. 네, 이렇게 노사가 서로 타협점을 찾은 거 정말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매년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가는 또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. 뭐 이런 지적도 나오긴 하는데요. 그렇죠. 이제 우리가 굉장히 좀 자동차 산업만 봐도 중요합니다. 네. 지금 중국에서의 비즈니스 사업도 굉장히 어렵고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또 20% 이상의 관세를 무역 확장법으로 매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그동안에 우리의 관례가 이제 뭐 춘투, 하투에서 계속 파업 관행들이 있었거든요. 임단협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것들이 물론 당장에 바뀌지는 않겠지만은 또 회사가 또 어렵고 할 경우에 또 노사 합의를 통해서 또 한번 좀 슬기롭게 극복해가는 이제 그런 새로운 선례도 마련해 보기를 기대해 봅니다. 네, 오늘은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8년여 만에 협상 타결을 한 기아차 통상임금 이슈와 관련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